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됐냐고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900만원 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200만원, 11번가는 100만원, 그 다음에 옥션 지마켓 합쳐서 한 100만원 정도 났고, 총 매출액은 1,300만원 정도 났어요. 총 1,300만원 정도 났고, 업로드한 상품 개수는 2,500개쯤 돼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노우볼입니다.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민들리를 써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한 지 이제 2달 됐네요. 제가 4월 15일날부터 업로드를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촬영 일자가 6월 27일이에요. 한 2달 정도 지난 거죠. 2달 정도. 그래서 2달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가져가실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별히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을 이제 그 타임라인 찍으시면은 그 아래쪽에 유튜브 타임라인 있으세요. 그쪽 찍어서 넘어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매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총 매출액은, 누적 매출액은 1,300만원 정도를 팔았고요. 그리고 제가 올렸던 세팅 값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 50%, 그리고 판매가는 이제 그 500원씩 이제 올렸고, 그 다음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저는 환율을 180원에서 올리지 않았어요. 요즘 환율이 미쳐 난리 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손해를 좀 봤었는데, 환율을 조금 더 높게 잡아도 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업로드 마진율은 50%로 했고요. 마진을 조정할 때 저는 그 배송 대행지 비용 있죠? 그걸로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송 일자는 이제 7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이상 다른 거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5대 마켓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정말 그쪽도 기본 세팅이고, 그리고 별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미너를 통한 그 매출 불리기 그런 것도 안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별다른 프로그램도 안 쓰고 아이템 미너도 사용하지 않았다. 요게 요 내용의 핵심이고,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됐냐고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900만원 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200만원, 11번가는 100만원, 그 다음에 옥션 지마켓 합쳐서 한 100만원 정도 났고, 총 매출액은 1,300만원 정도 났어요. 총 1,300만원 정도 났고, 업로드한 상품 개수는 2,500개쯤 돼요. 근데 오늘이 27일이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그 주문 양을 고려해보면 이번 달에 딱 매출 1,000만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매출은 한 1,500만원 좀 되고, 그 다음에 마진율은 50%인데 이 중에서 뭐 다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제 생각에 한 35%쯤? 현실적인 마진율은 35%쯤 남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매출은 이렇게 좀 결산이 됐고요.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아이템 소싱이에요. 그쵸? 제가 몇 가지 팁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로는 컴플레인이 많은 제품을 소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플레인이 안 나는 제품을 소싱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22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 대행에 뛰어드는 상태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반자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이제 소싱해야 되냐고 하면은 저는 컴플레인이 많은 제품을 소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제품들은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어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파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냐면 조작이 간편하지 않은 전자기기예요. 조작이 간편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게임 주변 기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보통 대표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공사업체를 불러서 시공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시공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조작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소싱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체로 산업용, 공업용 이렇게 붙은 것들이 그런 류에 속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품목을 언급은 해드리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은 그 유튜브에서 그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소싱이 몰려요. 그래서 그쪽을 잘 팔고 계신 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피해를 보시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 품목은 얘기를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좀 조작이 복잡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소싱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컴플레인이 많은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컴플레인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한테 돈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배송대행지에다 도움을 청해보세요. 요즘 배송대행지들 되게 좋은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계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배송대행지에다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배송대행을 주문해드렸는데 더 이상 이 문제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좀 컨트롤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그쪽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물론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쓰는 배대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처음에 이제 배송대행 번호 불러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신에 말씀하시기 전에 내용 자체는 잘 정리해 놓으셔야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이제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 번호를 불러드리고 어떤 사이트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분이 이제 대신 알림왕왕을 통해서 대화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고, 도움을 받고 나면 센스있게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배송대행지에서 안 도와주실 때도 있었어요. 안 도와주실 때는 저는 이제 그 돈을 드리고 중국어를 하시고 그리고 CS에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시는 분을 어떻게든 이제 구했습니다. 그 지인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고, 단가 자체는 저는 이제 1시간에 10,000원 드렸어요. 1시간에 10,000원. 근데 저는 약간 지인 찬스도 좀 있어서 1시간에 10,000원을 받고 하실 분 모르겠는데, 아무튼 1시간에 10,000원으로 이제 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혹시라도 이제 크몽이나 그런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서비스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지인 찬스를 쓰는 게 베스트. 두 번째로 그 배송대행지 그 고객센터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차선. 세 번째는 돈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거. 이 순서대로 처리하시면은 컴플레인이 많은 제품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그 배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많은 제품들을 이제 그쪽을 통해서 옮겨가면은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CS를.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배대지가 시크릿한 배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런 배대지라서 제가 공개는 지금 못하고 있고, 조만간 제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팁은 객단가 높은 제품을 소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싼 것도 좀 섞으세요. 싼 것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단가가 높은 제품을 좀 업로드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도 똑같은 얘기 하시죠. 단가 높은 거로 이제 소싱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5만원 정도, 5만원 이상인 것만 저는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나가서 1만원에서 2만원짜리 그 약간 단가 낮은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소싱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싼 제품들을 제가 업로드 했었던 게 판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경험칙상 다른 제품들 노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싼 거는 4, 그리고 큰 제품들은 6, 이런 식으로 올렸었거든요. 100개를 올린다 했을 때 40개는 싼 거, 비싼 거는 60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섞어서 제 판매자 점수도 높이고, 그리고 이게 안 팔리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 오랫동안 견디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요거를 나눠서 한 40% 정도는 싼 거 해서 판매 경험을 늘려보시고요. 60% 정도는 큰 거 하셔서 좀 단가를 높여서 매출을 빨리 늘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높은 거를 소싱하는 이유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게 매출을 이제 올리기도 쉽고요. 그리고 싼 거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쓰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비싼 거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를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세 번째로 드릴 그 얘기는요, AS는 타오바오에다 하시고요, 주문은 1688에서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타오바오가 1688보다 그 가격이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20% 40% 비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많게는 저는 50% 비싼 것도 봤던 것 같아요. 타오바오가. 근데 어쩔 수 없죠. 각각 도매랑 소매라는 그 포지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1688을 쓸 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타오바오보다 CS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 알리왕왕 통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랑 1688은 느린데 타오바오는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688에서 주문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 그런 거는 같은 제품 파는 그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답이 빨리 오니까 AS는 그쪽한테 맡겼었고 주문은 이제 1688에서 하는 그런 꼼수를 이제 썼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 급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피가 크고 이제 단가가 센 애들은 타오바오랑 1688이랑 두 개를 가격을 비교하면 비슷비슷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문 제작이 필요한 게 있어요. 칼이나 뭐 가구 이런 것들 중에 그 1688에서 주문하면은 주문 제작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굉장히 배송이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주문하시기 전에 알리왕왕이다 반드시 물어보세요. 1688은 주문하시기 전에 웨이하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물어봤어서 실제로 제가 이제 가구를 하나 팔고 있었는데 그 가구가 거의 이제 160만원 이렇게 됐었어요. 1688에서 주문하면은 그 똑같은 제품이 20만원이었고 타오바오에서 주문하면은 똑같은 제품이 60만원인가 그랬어요. 40만원인가 60만원인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당연히 저한테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1688에 주문해야 제가 더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타오바오에다 주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께서 그러니까 그 일자를 정해주셨어요. 이날까지는 도착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688에다 물어보니까 똑같은 가구지만 우리는 공장이라서 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타오바오는 이미 완제품을 갖고 있어서 바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타오바오에다 주문을 결국은 넣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싼 물건은 한번 들어오게 되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도 전화해서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하신 거 없으신지 이런 거 꼭 물어보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좀 정리해보면 AS는 진짜 필요할 때는 타오바오에다 물어보시고 주문은 1688에다 물어보시는 게 낫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똑같은 문구 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죠. 잘 설명해주다 마지막에 너의 링크는 우리 물건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미안해요. 굉장히 급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무튼 급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타오바오 다른 판매자 찾아가서 초스피드 AS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설치 방법이나 사용 방법 이런 거 있죠. 그거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 되게 의외였는데 급해서 저도 유튜브에 쳐봤어요. 쳐보니까 그 설치 방법이 나와요. 중국 분들이 이제 하시고 막 그 뭐 설치하고 그런 영상들이 다 나오니까 유튜브에 있는 거로 보내주셔도 돼요. 고객님께.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팁은요, 많이 팔리면 번역하고 광고하라 요거예요. 요건데, 근데 그 2개 이상 팔리시거나 한 번 팔았을 때 그 마진이 높게 나온다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번역을 하고 바로 광고 돌려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런데 상세 페이지를 한글 번역하시는데 기본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간단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지워서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내용 지우셔서 이제 글자 쓰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 개 안 되시면 이제 크몬 가시면은 상세 페이지 번역해 줄 수 있는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니까 싼 가격 아니죠. 이게 싼 가격 아니니까 꼭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실수했던 게 있어요. 뭘 실수했냐면 저는 한 개만 팔려도 요거를 번역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간과했던 게 뭐였냐면 한 개만 팔려도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니까 이게 안 팔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단발성으로 이제 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단발로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일일이 다 해주는 게.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만약에 일주일 내로 2번 이상 팔린다. 그러면 이런 것만 제가 번역을 해줬어요. 이런 것만 번역을 해줘서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이 제품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팔린 제품만 번역을 해줘서 업로드를 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었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기니까 제가 다음에 영상을 따로 찍거나 추가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하라는 게 이제 다음 팁이에요. 원가 절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상품 내가 많이 팔아줄 테니까 네가 이거 깎아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안서를 써서 이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약간 빨리빨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핵심만 빠르게 남겨요. 채팅에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나 많이 팔고 있어요. 할인 좀 해주세요. 더 많이 팔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할 말만 이제 딱 하고 많은 스타일이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도 웃긴 게, 마음이 전해져요. 이렇게 대충 보내도 마음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5%를 이제 깎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질러보세요. 제안서 이제 작성해서 이제 보내드려도 됩니다. 일단은 질러보시는 게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 팔만한 거는 피하라는 게 이제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특히 사입을 해도 되는데 단가가 겁나 낮은 거는 이제 피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제가 물건 사입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노출시켜서 팔고 있거든요. 네이버 쿠팡에서.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구매 대행은 그 재고를 쌓아서 하는 제품이요. 특히 단가 애들, 그런 애들은 전 피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가가 낮은 거는 이마트랑 그 편의점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그런 것들도 팔리는데 단발성으로 팔리지 이게 지속적으로 팔리진 않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칫솔 있죠. 칫솔. 저는 실수로 대량 등록으로 칫솔을 올려봤어요. 근데 칫솔을 해외로 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칫솔 그냥 이마트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사더라고요. 그런데 재구매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긴 사는데 재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게 이런 제품들의 그런 단점이었었고, 그래서 단가 낮은 걸 제가 아까 전에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약간 이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제외한 단가 낮은 거를 이제 올려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형광펜 이런 거 있죠. 형광펜이나 뭐 볼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저는 피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문제가 배송비를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형광펜 이런 거는 이제 10,000원,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해외 배송은 배송비가 5,000원 이렇게 하는데, 형광펜 하나가 이제 6,000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다 쓰러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배송비를 녹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를 갖기 힘들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약간 여담으로 형광펜도 한번 팔아봤습니다. 해외 배송으로 팔았었는데, 재구매는 없었어요. 재구매는 없었고, 그래서 재구매 없었고, 근데 이게 대량 등록이니까 저는 그런 거 2-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2-3시간이 그게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사람이 지쳐요. 그거 하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올리는데 형광펜을 올린다? 저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요 반자동이라는 그런 일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추천드리고, 좀 약간 마이너한 쪽으로 이제 올려보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네요. 여러 가지를 좀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반자동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팁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요거 하면서 느낌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 이런 컨텐츠 비슷한 걸 몇 개 더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반자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반자동이 뭐냐고 하면은, 최소한만 고쳐서 최대한 많이 올린다. 저는 일단 양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이 나오려면은. 근데,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 보통 해시태그, 그리고 또 뭐 있죠? 옵션. 그쵸? 제목, 해시태그, 옵션명. 이 정도만 수정해주고 그냥 바로 올려버려. 할 때 너무 많은 걸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고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이제 민들리라는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추천 코드 입력하시면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일단 요거를 2달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요거를 좀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윈들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고,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윈들리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일단
장점이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일단 가볍고, 그리고 수집했을 때 오류도 많이 안 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수정하실 때 제목이랑 해시태그, 옵션명 이 정도만 수정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쪽에 제가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일 동안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일단 노가다가 좀 많이 심하긴 했어요. 반자동 하면서 좀 기운을 많이 빼서 저는 토요일마다 치킨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일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반자동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몇 개를 더 찍을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들을 써보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다 저떻다 이러면서 얘기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선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윈들리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윈들리는 이제 이 돈 주고 쓸만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능도 굉장히 많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영상도 많지만 영상 시간이 굉장히 오버돼서 이만 줄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에 대한 반자동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스노우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